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입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국내외 투자 대상 IR 페스티벌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제조업의 대표로서 포스코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비드-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인류의 사회, 경제, 문화활동에 얼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시련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기후변화의 영향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복원력을 상실시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 그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계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있어서 수소가 포스코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포스코가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글로벌 정상들이 모여서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100년까지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파리 협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IPCC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며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50년까지는 글로벌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타임테이블에 맞게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일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 사회가 모두 공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약 500억 톤에 달합니다. 그중 제조업이 30%, 수송 분야가 16%, 발전 분야가 18%를 점유를 하는데 이 중 인류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농업, 임업 등의 배출량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으로 제조업과 수송, 발전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의 발전량이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에 달해서 해당 부문에서의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인 철강업계를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포스코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소 환원제철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등 기존의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던 석탄과 석유를 수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을 수소 연료전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을 해서 수소차 시장을 넘어서 수소 열차, 선박, 항공 등 주로 장거리, 대형 화물 운송 분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 부분은 현재 분산 전원인 연료전지 발전만 일부 보급되는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수소 터빈 발전이 개발되어서 기저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수소위원회인 하이드로전 카운실에서 제조업, 수송, 발전 부문에서 2050년도 글로벌 수소 수요가
현재보다 약 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50년 감축 대상 온실가스가 약 300억 톤 정도 되는데 약 20%인 65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은 아시다시피 철강 분야입니다. 고로 기준으로 보면 철강 1톤을 생산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약 2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145억 톤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 중에서 약 4분의 1이 철강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는 약 20%, 시멘트 분야는 약 10%를 점유를 합니다. 이에 최근 아르셀로미탈, NSC, 하북강철, 보무 등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개별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공정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역시 작년 말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포스코는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의거 2030년까지는 20%, 2040년까지는 50%,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는 원료인 스크랩 사용 증대와 에너지 사용의 효율 증대, 그리고 각 철강 제조 공정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을 해서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50년부터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새로운 제철 공법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약 300년 전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석탄을 1차 가공한 코크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철 산업이 상당히 확대가 되면 동기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석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철강업계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전통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줄임으로써 청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산업으로 변모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철강 산업의 노력은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포스코와 월드스틸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국제 포럼을 최초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과 표준 정립을 위한 글로벌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철강사 간 저탄소 혁신 기술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공동 개발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특히 하이렉스는 포스코가 개발한 파이넥스의 유동 환원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철광석인 분광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타 프로세스 대비해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고로 방식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철강 공법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도전이기. 현재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약 3,800만 톤인데 이를 전체를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할 경우 약 375만 톤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맥킨지 컨설팅에서 예상한 2050년 국내의 수소 수요는 1,695만 톤이 됩니다. 여기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미래 국내 최대의 수소 수요 기업이 될 것이고 그 어느 기업보다도 수소 기반 생산 체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소는 이제 포스코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원료이자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는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필요한 핵심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서 이미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과 관련된 오랜 경험과 노하우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강제와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 등 수소 생태계에서의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풍력 발전용 강제 사업과 수소의 특성에 적합한 극저온용 강제, 수소 치성에 강한 강제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그룹의 천연가스 사업과 LNG 터미널 사업을 수소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어서 사실상 포스코는 생산, 운송,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사업까지 전 밸류체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수소 생산에 필요한 강제 공급부터 글로벌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주도적 참여, 그리고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구축과 발전용과 제철용 등의 대규모 수소 활용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보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그룹 차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리딩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 포스코의 수소 사업 비전입니다. 포스코의 수소 비전은 글로벌 메이저 수소 생산 공급자가 되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는 물론 한국과 세계 시장에 가장 경쟁력 있는 수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정제 설비 용량을 증설을 통해서 현재 약 7천 톤의 부생 수소 생산 양을 7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되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가스 전에 바로 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수를 없앤 블루수소 개발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그린 수소 해외 생산에 주력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준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린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선점이 중요합니다. IEA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그린 수소 생산 가능 단가가 낮은 지역입니다. 포스코는 이 중에서 호주, 중동, 남미 등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유력 국가에서 그린 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생산된 그린 수소는 국내에 도입하거나 해외에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내에서의 그린 수소 생산도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소는 글로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소는 이송 저장이 매우 어려운 에너지원으로 장거리 운송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서의 다양한 기술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는 액화 방식과 암모니아 합성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암모니아 합성 방식이 좀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액화 방식은 영하 253도C를 유지를 위한 극저온 설비 등이 필요해서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쉽게 액화가 가능해서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고
기존 LPG 인프라 등을 대부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전용 설비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액화수소 방식의 운송 기술도 장기적인 후보로 보고 기술 모니터링 및 기술 협력 파트너들과 연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키스트 등 국책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상용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 유력기관들과의 공동 연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인수기지 구축 등 인프라 투자도 검토 중입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의 저장과 유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 이송에 대해서 포스코는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 발전 등 본업을 친환경 혁신 사업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단일 사업으로서는 국내 최대 수요처가 될 수소 환원제철은 2040년 기술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책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2050년까지 현재의 고로 방식을 점진적으로 수소 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2040년까지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그린 수소의 도입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른 하나의 핵심 축은 발전입니다. 포스코 그룹사가 운영 중인 LNG 발전에서 수소 혼소 발전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100% 수소만으로 발전하는 수소 터빈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사의 발전 설비를 100% 수소만으로 가동을 할 경우 연간 약 200만 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수소 대량 생산을 통해 자가 공급하는 한편 연료 전지 및 터빈 발전 등 외부 발전 기업에도 경쟁력 있는 수소를 공급을 하고 국내 유통망을 통해서도 저가 공급해서 산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이송, 활용 분야의 설비 및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태양광 구조물에 특화된 기존 대비 5배에서 10배 이상의 고내식성 강판인 포스맥은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강제로서 장기간 태양광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수소는 수소 취성 문제와 극저온의 액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포스코는 이런 수소 취성에 강한 고압 수소 파이프와 영하 253도씨의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액화 수소 탱크용 강제 등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가 쉽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수소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과 구동 모터 코어 등 수소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한 금속 분리판은 고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으로서 기존의 다른 제품 대비 원가, 부피, 무게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소 사업은 포스코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줄 신성장 엔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2050년 수소 5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3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탄소 제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수소 사업을 100년 기업을 위한 신성장 엔진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생태계 완성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포스코 단독으로만 이루어낼 수는 없는 그런 과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가 적합하게 조성이 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이 우리 손으로 개발되고 산업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제약과 장애가 없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전 세계는 기후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길목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수소 경제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에 강력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해 철강업계를 넘어서 우리 산업계가 다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코 수소 사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드리고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그 수소 관련해서 포스코가 작년 말인가요? 호주의 FMG하고도 이제 MOU 체결을 좀 맺고, 최근에 국내 그린 철강 위원회라거나 혹은 국내 그린 암모니아 생산 운송 유통 관련한 MOU 체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지속하면서 이 수소 밸류체인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수소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게 되면 그 수소를 활용한 철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철강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외에 저희가 좀 어떤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수소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또 추가로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단지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환원제철 경쟁력 제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룹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 밸류체인 상에서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포스코는 해외의 유망한 생산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다른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수소용 강제에 대한 공급 기회가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래 글로벌 수소 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국내의 수소 저장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가져오게 되는 수소가 규모의 경제상 크게 되면 그 효과를 이용을 해서 발전 사업에서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수소 환원 제철에서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사업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경쟁력을 또 전 세계에서 갖추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저희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이 2040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는 설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고로 설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고로 전체 개별 고로들의 사용 연한이 좀 끝나는 순서대로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국가 철강업 탄소 중립 R&D 로드맵에 204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2030년까지 상용 규모의 실험 플랜트를 건설을 해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2040년까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을 할 예정인데요. 이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로를 설비를 수소하는 제철 설비로 전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설비 전환은 물론 기술 개발의 완성도에 따른 생산 가능 강종이나 고로 개수 시기, 콕소분의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수소 환원 제철의 원가 경쟁력 그리고 그린 전력, 수소 공급 등 인프라 여건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변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매몰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또 쭉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가장 빠르게 또 손에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 환원 제철 공법 적용에는 수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500만 톤 규모의 숙소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수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2050년에 500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까지 약 5년 뒤까지는 7만 톤 그리고 30년에는 50만 톤 40년에는 200만 톤 그리고 50년에 500만 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먼저 제철소 현재 나오는 부생 수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능력이 한 7천 톤 정도 됩니다. 그거를 추가 투자를 통해서 7만 톤까지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톤 그리고 40년까지 200만 톤 등 진행되는 계획은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를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블루 수소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 목표는 그린 수소로서 만들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호주, 중동, 그리고 아시아, 남미의 칠레 등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수의 대규모 블루 그린 수소 프로젝트 협력 사업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생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